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한항공의 737-900 항공기를 타고 부산까지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제주공항, 너무나도 익숙한 제주공항 국내선 청사고요. 오늘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사용하고 있는 대한항공 카운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루 티켓을 받아서 탈 계획이고요. 저기 멀리 새롭게 바뀐 로고가 달려있는 대한항공의 카운터가 보이고 있네요. 새로 바뀐 대한항공 로고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서 예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오늘 1550편 티켓을 받았고요. 18시에 탑승을 시작해서 18시 20분, 6시 20분에 탑승을 시작하는 대한항공 1550편입니다. 탑승구는 3번이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금방 바이오 인증을 하고 후다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안 검색을 모두 마치고 항공기 탑승하는 제주공항 에어사이드로 들어왔고요. 18시 20분 부산으로 가는 대한항공 1550편 3번 게이트에서 탑승한다고 안내가 나와 있네요. 제주공항의 3번 게이트는 브릿지로 연계되어 있는 게이트라서 오늘도 리모트가 아닌 브릿지로 탑승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자, 한층 아래로 내려와서 탑승 게이트가 있는 2층으로 내려왔고요. 주말 오후에 바쁜 제주공항의 모습입니다. 많은 승객분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저는 또 바쁜 일이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급한 일을 모두 해결하고 3번 게이트 앞으로 왔고요. 3번 게이트에 대한항공 1550편 부산으로 가는 1550편이 떠있네요. 5시 30분이라서 탑승까지 약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휴대폰 배터리도 없는데 오늘 탑승하는 항공기를 꼭 찍어야겠다고 3층에 다시 올라와서 탑승한 항공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려고 올라왔고요. 오늘 탑승한 항공기인 호텔리마 7717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2003년에 제작되어서 기령은 22년 정도 되었네요. 737-900 같은 경우에는 2R 같은 경우에는 기령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9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기령이 좀 되었기 때문에 신도장을 입지 않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 항공기는 신도색을 입으면 안 되는 항공기이기도 한데 안에 실내로 들어가 보면 좀 경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트 커버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이 항공기를 도대체 얼마나 더 굴릴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잠깐 내려와서 휴대폰 충전하면서 앉아있는데 제 앞으로 오늘 탑승할 호텔리마 7717 항공기가 지나가는 게 보여서 잠깐 찍어봤고요. 여기서 썸네일 각을 하나 뽑은 것 같아요. 되게 영상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탑승 시간이 되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좀 쉬다가 탑승 시간이 거의 얼추 다 되어서 3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시간은 6시부터인데 저는 6시 5분쯤에 이동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게이트 간의 간격도 멀지 않았고 또 탑승 시간이 6시부터라 하더라도 제가 앞쪽 자리여가지고 탑승 순서가 3번, 존 3번이라서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았어요. 잠깐 오늘 구매한 티켓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 티켓을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공식 앱에서 32,7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이 가격이라서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전 좌석 지정을 하는데 원래는 가장 뒷열에 자리 지정을 해놨는데 탑승 당일날 아침에 한 번 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앞자리 28알파 좌석 벌크 헤드 시트가 남아있어가지고 또 추가 요금이 없길래 후다닥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28알파 가장 앞자리를 엑스트라 레그룸 자리를 앉아서 가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32,700원이라는 정말 싼 가격의 대한항공 티켓을 구했는데 거기다가 벌크 헤드 시트까지 엑스트라 레그룸 시트까지 32,700원 추가 요금 없이 구매한 것은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원래 국내선에서 엑스트라 레그룸 자리를 돈을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국제선은 제가 받는 걸 확인했는데 국내선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3번 게이트까지 얼추 다 온 것 같습니다. 앞쪽에 4번 게이트가 보이네요. 저 멀리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탑승하는 보잉 737-90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737-800의 동체 연장형 항공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은 이 737-900 노멀 항공기의 최대 운용사였습니다. 한때는 16대까지 운용했었는데 지금은 퇴역도 시키고 진여로 이관도 시키면서 보유대 수를 많이 줄였고요. 노후화도 되기도 해서 퇴역시킬 항공기들은 퇴역시킨 것도 맞습니다. 현재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최대 운용사로 알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 항공기를
극도의 고밀도 수송형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좌석 간격이 LCC만 합니다. 근데 32,700원이라서 모든 게 용서가 가능하긴 해요. 자, 이제 탑승 띡소리를 찍고 그 에어브릿지를 통해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737-900 항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37-900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737-900이 있고 737-900ER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737-900도 운용하고 737-900ER도 운용하는데 ER 같은 경우에는 항속거리 연장형 항공기라서 737-900이 나오고 난 뒤에 나온 항공기이고요. 또 737-900ER 같은 경우에는 737-900보다 더 많은 승객분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동체 길이는 똑같은데 참 의문이죠. 그 이유가 비상구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개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도어 플러그라고 해서 새로운 도어 하나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스타항공이 그런 항공기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상 213석까지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737-900ER을 그렇게 고밀도 항공기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어 플러그 추가적인 익셋 도어를 설치를 하지 않아서 173석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737-900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옆쪽으로 오늘 타고 갈 737-900 노멀 항공기가 보이고 있네요. 호텔리마 7717 항공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많은 승객분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연식이 좀 된 게 느껴집니다. 엔진 카울을 보면 검은색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게 보이네요. 737-900 항공기의 기수 부분도 한번 찍어주고요. 737 항공기 특유의 날카로운 기수 부분이 보여지고 있네요. 대한항공의 하늘색깔 동체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이 화면이 켜져 있는 거 제가 처음 본 건지 제가 유의 깊게 안 봐서 그런 건지 이렇게 브릿지를 조정하는 저런 카메라가 켜져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날개샷도 한번 찍어주고 기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여기서 좀 경악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737-900 항공기,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에 새로운 시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시트에는 검은색 시트 커버가 장착되어 있고 이코노미 시트에는 무지개떡 시트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좌석 두께는 당연히 두꺼운 좌석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실은 잠깐 방문했습니다. 오늘 창가 자리라서 순항하고 나선 좀 앉아서 쉬고 싶어가지고 후다닥 다녀왔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밝지는 않고 좀 어두운 느낌의 화장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라이트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압은 괜찮게 잘 나오고요. 근데 좀 연식이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각을 하는 저런 종이컵도 있고 기재 관리가 되게 잘 된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탔을 때는 되게 선입견을 가지고 와서 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선입견을 약간 빼고 보면 그렇게 나쁜 항공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 다시 제 자리인 28알파로 돌아왔고요. 자, 앞쪽으로는 저렇게 모니터, 공용 모니터가 하나 달려있고 중간중간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좌석 간격은 재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되게 넓은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요. 이날 비행기를 3번 타면서 모두 다 넓은 좌석을 경험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28알파 좌석, 공짜라면 계속해서 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잡기가 힘들겠지만. 근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앞쪽으로 파티션이 막혀 있어서 좀 다리를 뻗기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상구 좌석이나 직전에 탔던 지니 플러스 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좌석이 있어서 좌석 아래로 다리를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이 항공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네요.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기장님의 안내방송도 들어주고 이제 출발 준비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벨트를 다 맸고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에어브릿지가 떨어지고 푸시백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앞쪽 자리에 앉으면 브릿지나 스테카를 떼고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또 독특한 경험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의 세이프티 비디오 보여주고 있네요. 이 오래된 모니터로 보여주는 대한항공의 세이프티 비디오.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시인성은 충분합니다. 글자가 조금 작은 게 아쉽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안전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안전 안내방송입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면서 엔진 시동을 걸고 부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저기 지상 버스들이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있어서 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공항에서는 버스도 사람도 모두 항공기가 우선입니다.
옆쪽으로는 같은 기종이지만 연식이 조금 덜 된 7725 항공기가 또 출발을 기다리고 있네요. 플랩을 설정하고 플라이트 컨트롤을 체크하는 과정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돌려서 찍어봤는데 햇빛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완전 역광의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륙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서 이륙할 때는 눈뽕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항공기는 엔진 시동을 걸고 이제 택싱을 할 거고요. 저는 잠깐 기내 안전서를 보면서 기종 인증을 해주겠습니다. 737-900 그냥 그저 그런 대한항공의 세이프티 카드이고요. 안전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세이프티 카드입니다. 기종별로 달라지는 항공기 저 안내도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른 점을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닝캄 잡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번 달에 7월달에 탔을 때와 똑같은 모닝캄 잡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닝캄 잡지를 집에 들고 가도 된다, 비행기에서 들고 내려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승무원분께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다음번에 대한항공을 타면 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에 있는 잡지를 들고 가도 된다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에 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네요. 맨 앞자리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서 꺼내서 쓰는 타입이고요. 나중에 순환고도 올라가면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볼륨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어폰을 꼽으면 앞에 공룡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딱히 영상 같은 건 틀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767에 탔을 때 영상을 틀어줬었던 것 같은데 공룡 모니터로, 대한항공은 그런 서비스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인테리어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된 항공기예요.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이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옆쪽으로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하는 게 보이면서 이제 항공기가 활주로에 라인업을 하고 이륙할 것 같습니다. 이륙하는 엔진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737-900의 엔진 사운드. 항공기는 안전하게 이륙을 해서 제주 상공을 벗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이륙에서 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항공기들은 이륙하고 나서 일정 고도가 지나면 출력을 줄여서 기수를 조금 낮추고 이게 상승 추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비행의 경우에는 일정 고도가 지났는데 출력이 줄어들지 않고 출력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방금처럼 이렇게 엔진 출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뒷바람이 갑자기 불었거나 맞바람이 줄어들었거나 에어스피드가 떨어지거나 그런 원인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부족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 방향으로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돌아 빠져나가고 있고요. 보통 항공기가 많을 때는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한라산을 끼고 돌아 나가는데 오늘 앞서 부산 쪽으로 가는 항공기가 없어서 바로 좌측으로 다이렉트를 꼽아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수가 조금 더 돌아가면 눈뽕을 바로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가장 앞자리의 장점이죠. 뒤쪽 자리는 모니터가 안전벨트 표신이 꺼지고 나면 내려오는데 앞쪽 자리의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가 나와서 항공기의 비행 정보를 이륙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서늘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항공기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높은 출력을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8000피트를 통과해서 순환고도인 19000피트를 향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착지까지 182마일 밖에 안 되네요. 294km. 정말 짧은 거리입니다. 자, 이제 1000피트를 통과해서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요. 항공기의 위치는 제주도 북쪽
해안을 지나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를 타기 위해서 비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 카메라를 틀어버리면 눈뽕을 제대로 맞는 방향이고요. 이제 테이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쪽에서 이렇게 꺼내 쓰는 타입이고요. 반으로 접혀있는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펼치면 쭉 펼쳐지는 테이블이고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안 당겨지고 안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뻑뻑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컵홀더 비슷한 것도 하나 있고요. 좌석 간격은 충분히 넓은데 다리를 쭉 뻗을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아래쪽으로 다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있는 일반 좌석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737-900 노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아주 좁은 좌석 간격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LCC 뺨치는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좌석의 두께도 두꺼워가지고 되게 좁게 느껴집니다. 자, 기내 위쪽의 패널을 보면 라이트도 잘 켜지고요.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건 대부분 항공기들의 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버튼 누르면 잘 꺼지고 송풍구도 잘 돌아가서 송풍도 잘 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잘 나와요. 자, 대한항공을 탔으면 음료수를 한잔 해야겠죠. 오늘도 대한항공 컵에 따라주시는 콜라를 한잔 먹었습니다. 제가 콜라를 약간 쏟았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항공기는 부산으로 가는 항로를 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 항로를 탔고요. 이제 좀 있으면 하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에는 40분 내외에 비행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테이블은 이렇게 앞뒤로 잘 움직여집니다. 좀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앞뒤로 움직여져야겠죠. 사람들만의 체구가 다 다르니까. 몸쪽으로 당기면 바싹 다가오고요. 바깥쪽으로도 멀리 멀어지는 그런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 75dB 정도. 아까 아침에 탔던 티웨이 항공의 보잉 737과 거의 비슷한 그런 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차가 있는 고도계, 고도는 19,000피트에서 순항 중입니다. 이제는 볼 때마다 오차가 있어서 알겠는데 약 1,300피트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19,000피트 고도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5,791m, 약 5,800m 고도네요. 항공기의 순항 속도는 약 770km 정도 됩니다. 이 항공기보다 약간 한 템포 뒤에 항공기를 탔으면 석양이 지고 나서 저번처럼 핑크색의 예쁜 하늘의 항공기를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티켓이 비싸가지고 이 항공기를 타게 됐고요. 시간상의 문제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다음 일정이 있기도 했어가지고. 자, 석양이 지는 비행을 하고 있고요. 저쪽으로 아까 777을 타고 내려왔을 때 봤던 검은 도가 보이고 있네요. 날개 아래쪽으로. 어느새 고도가 10,000피트 부근까지 다 내려와서 안전벨트 사인이 울려지고요. 이제 석양을 지는 하늘, 이렇게 눈뽕을 제대로 맞으면서 김해공항에 접근을 준비합니다. 이제 거제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출발하기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활주로를 18번 활주로 서클링을 하고 있었는데 항공기가 접근하는 경로를 보니까 착륙 방향이 36번으로 바뀐 것 같네요. 가덕도 남쪽으로 비행하는 거 보니까 36번 왼쪽 활주로가 확실합니다. 앞쪽 모니터에 나오는 에어쇼를 통해서 활주로와 정대를 했음을 알 수 있고 2600피트, 2500피트 계속해서 활주로를 향해서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속도가 꽤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에 오후가 되면은 이렇게 뒷바람이 좀 불더라도 36번으로 활주로를 바꾸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클링 어프로치가 밤에는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명지가 보이면서 김해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김해공항에 착륙하면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온 거라서 좀 만족스러웠고 특히나 가격이 32,700원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뒤쪽 좌석에 앉았으면 좁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벌크 헤드 시트, 엑스트라 레그룸 자리가 공짜로 나와 있어서 되게 편하게 온 것 같아요. 다음 국내선에서도 예매를 할 때 엑스트라 레그룸이 공짜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선은 또 공짜로 풀어주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금 느낀 건데 연식이 된 항공기는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하지만 3일 네오 항공기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항공기들이 많이 빨리 들어와서 737-900 항공기에 자리를 메꿔주고 737-900 항공기는 이제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후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착륙하는 속도, 고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은 더 이상 구내 시설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전환하도록 할게요. 착륙은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거의 300km가 넘는 되게 빠른 속도로 착륙한 걸 볼 수 있고요. 빠르게 속도를 줄여서 활주로를 개방할 준비를 합니다. 항공기가 주기를 완료했고요. 이제 시프트 사인이 꺼질 겁니다.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이라서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3번의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좌석을 젖혔을 때는 이 정도가 넘어가고요. 충분히 편할 만큼 넘어갑니다. 근데 뒷좌석과 간격이 좁아가지고 넘기는 게 좀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타고 왔던 28 알파 좌석을 한번 봐주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비즈니스 좌석을 지나서 자, 오늘의 탑승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